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워볼 거고, 이거는 유진이가 이제 중3-1에서 할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y는 ax 제곱이라는 기본 형태의 포물선 그래프를 주고, 얘는 특징이 뭐야, 얘들아? 일단 무슨 점? 꼭지점이 5,5다. 0,0이다. 근데 사실은 꼭지점 얘기보다 2차 함수 하면은 예진, 유진이한테는 무슨 얘기가 먼저 쌤은 떠오르면 좋겠냐면은, 자, 쌤 2차 함수는 제일 큰 특징이 뭐랬어, 얘들아? 2차 함수 제일 큰 특징이? 2차 함수의 제일 큰 특징. 2차 함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까? 대칭성이야, 대칭성.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게 무지 중요해.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지점이 0,0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대칭축이 y축이라는 거, 즉 x는 0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가 뭘 결정하냐면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A가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거고, A가 0보다 뭐하면 작으면 위로 볼록한 거지. 그지? 여기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A의 무슨 값은? 절대값을 또 모양, 폭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 함수의 폭은 어떻게 돼? 더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더 날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냐면은 y는 a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이런 식으로 앞에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있어. 요렇게 앞에 부호가 반대이면 요거 두 개는 또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알겠어?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성질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이동을 해? 평행이동을 하지. 근데 우리 평행이동을 이제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치면 이제 y 대신에는 y-n을 넣고 x 대신에는 x-m을 넣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y는 a, x-m 전체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이거를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표준형은 중요한 게 꼭지점이 m, n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얘들아 이 꼭지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요거 보고 무슨 축이? 대칭축을 알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꼭지점이 m, n이면 여기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 자, 대칭성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교육과정이랑 유진이, 예진이 교육과정 좀 달라진 거는 최대 최소 얘기가 중학교 때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 값이 y 값이 n 값이 되지? n인데 요때가 모든 그래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제일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다, 그지? 그래서 요 n이 무슨 값이라고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 최대값은 있어, 없어? 위로는 한없이 늘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할 수 없다. 자, 근데 반대로 그럼 위로 볼록한 녀석은 무슨 값이 존재할 거고? 대값이 존재할 거고, 이 최대 최소는 항상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예진, 유진이가 공수 1에서는 공수 1까지는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쌤이 뭐라고 했어? 그거는 높은 확률로 몇 차씩? 2차식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2학기 와서는 뭐라는 옵션이 더 생겼어? 산술? 기하. 그 다음에 또 뭐 코시 슈바르츠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코시 슈바르츠라는 다른 옵션이 또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2학기 때는 조금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산술기 할까? 아니면 2차 함수일까?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어? 알겠지? 그래서 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야 뭐 잘 할 테니까 표준이 없지.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 우리 쌤이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들아 이거를 표준형으로 식을 바꾸는 이유는 사실상 뭐 때문이냐면 무슨 축 때문이라고? 대칭축 찾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대칭축 찾으려고. 근데 이 대칭축을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일반형에서 바로 좀 찾아보자고. 그거를 쌤이 논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는데 내가 대칭축을 찾고 싶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쌤이 요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어. 이제 그럼 얘들아 요거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y는 뭐 k라는 상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야. 그지? 상수 함수랑 교점이 몇 개 생겨? 요렇게 2개 생기지. 그지? 근데 이건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는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쌤이 요 교점이라는 거는 얘랑 얘를 연립한 거잖아. 그럼 쌤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k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요 두 놈일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쌤이 요 k를 이항을 해볼게. 자 이렇게 해보면은 얘들아 쌤이 그리고 요 방정식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됐어? 자 그럼 잘 봐. 니네 무슨 항은 바뀌어? 지금 요 형태에서 무슨 항은 바뀌었어? 상수항에 해당하는 건 바뀌었지. 근데 니네 요거 두 개는 바뀌어 안 바뀌어? 2차항이랑 1차항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거든? 근데 우리 요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어? 두근의 합. 그치. 우리 이거 보고 두근의 합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K가 무슨 값이 됐든지 간에 요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얘들아? 안 바뀌니까 두근의 합은 항상 똑같단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가 정확하게 중점 아니야? 알파랑 베타의 대칭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그어도 두근의 합은 항상 똑같고 그 두근의 합은 무슨 축? 대칭축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두근의 합을 나누기 2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그 2차 함수 대칭축은 두근의 합을 나누기 2한 것과 같고 그럼 얘들아 거꾸로 무슨 생각도 할 수 있겠어? 두근의 합은 대칭축을 몇 배 한 거랑 똑같다? 2배 한 거랑 똑같다는 생각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대칭인 그래프를 보잖아? 그럼 그거는 두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예진, 유진 이거 익숙할 거야. 이거 어디서 삼각함수 할 때 했을 텐데. 여기서 삼각 방정식 풀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얘들아 이렇게 써먹어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얘들아 쌤이 3타입까지만 그릴게. 아이고. 자 이렇게 있어. y는 sin x가 있었어. 근데 유진이랑 유진이한테 이렇게 물은 거야. sin x가 2분의 1 되는 x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거야. 삼각함수는 배웠어? 배우고 있어. 삼각 방정식, 부등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자, 그럼 우리 2분의 1 이렇게 그으면은 지금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얘들아? 이렇게 4개 생기는 거 보여? 그러면 당연히 요 값은 알고 있어야 돼. 예진이, 유진이 요 값 얼마야? sin x 2분의 1 되는 얘가 얼마야? 몇 도일 때 2분의 1 되지? sin
30도. 근데 이제 30도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6분의 파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 원래는 요 길이랑 대칭이니까 어때?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뭐 하면 돼? 빼면 왼쪽으로 하니까 빼면 돼. 그럼 얘 6분의 몇 파이야? 5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쌤은 아까 뭘 물었냐면 이 방정식에 근의 합을 물었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얘들아. 요렇게 지금 이 대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리고 수능에서는 합을 많이 물어봐요. 자, 너네 요거 4개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 4개가 정확하게 요거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자, 요건 얼마야? 파이랑 2분의 파이의 뭐야? 중점이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파이겠지.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요거를 쌤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지. 그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분의 3파이가 평균인 거야. 센터인 거야. 그래서 그냥 2분의 3파이가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돼. 베타랑 감마의 중간이 이거 아니야?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 한 게 2분의 3파이 몇 배 한 거랑 똑같을까? 2배 한 거랑 똑같아. 아까 쌤 뭐랬어? 대칭축 곱하기 2라고 했잖아. 2분의 합은. 그러면은 얘랑 알파랑 델타도 대칭 아니에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그럼 2분의 3파이가 또 2개 있는 거거든? 즉 결국에는 얘는 2분의 3파이가 4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약분해서 답이 바로 몇 파이가 뿅 튀어나와야 되냐면 6파이가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거를 6분의 파이를 6분의 5파이라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뭐를 구하라고 하면? 합을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대칭성은 뭔가 방정식의 합과도 관련이 깊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진, 유진이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의 합을 구하라고 하지. 근데 대칭인 그래프 던져줘? 그건 대칭 축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의 시발점이 얘들아 2차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래서 쌤이 니네 보면은 쌤 앞에 쭉 얘기를 했는데 212쪽 봐봐. 212쪽에 212쪽에 막 그 2차함수 일반형 막 꼭지점 어쩌고 축 어쩌고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얘들아 축에다가 대신 그 얘기는 좀 써놓자. 옆에는 어떤 얘기를 써놓냐면은 축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나누기 2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게 결국 뭐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이 되고 그거를 나누기 뭐해라? 얘라 이걸 적읍시다. 2차함수의 대칭축은 앞으로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적어 놓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형에서는 대칭축을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유진이랑 예진이가 잘 했으면 좋겠는 거는 x절편 이용하는 거예요. 얘들아 x절편 이게 사실은 미적분 1 가서 3차랑 4차 함수식을 이해하고 작성하는 틀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봐. 자,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교점의 좌표가 x 좌표가 알파랑 베타인데 근데 우리 x축과의 교점은 결국에는 여기 는영 붙였을 때의 2차 방정식의 뭐와 똑같아? 근이랑 똑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절편을 주면은 2차 함수식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냐면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뭐로 가져야 돼?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곱하기로 식이 표현됐네요. 그럼 저희는 무슨 분해를 했지? 인수분해. 즉 우리가 인수 정리를 잘 쓰셔야 돼. 그래서 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는 2차식이 될 거다라고 x 절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 작성하는 거를 쌤 잘 하면 좋겠어. 그럼 이 논리면 예진이랑 유진이는 무슨 식도 세울 수 있는 줄 알아? 3차식도 세울 수 있어요. 3차 함수는 별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교점이 몇 개 생겨? 3개 생기는 거예요? 물론 3개가 아닌 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해를 주잖아? 그러면 3차 함수식 어떻게 세우게? x 빼기 뭐? 알파 인수 가질 거고 x 빼기 베타 인수로 가질 거고 x 빼기 감마 인수로 가질 거야. 근데 최고차는 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모든 다항 함수식을 다 세울 수 있어. 그러면 하나 더 오면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쌤. 자, 얘는 뭐야,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 꿀렁 한 번만 하지. 얘는 이렇게 2차 함수 2개 붙여놨잖아. 2차 함수가 1개, 2개 해서 붙여놨으니까 4차 함수. 그럼 3차 함수는 봐봐. 2차 함수 1개, 1차 함수 1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느는 건데, 자, 그럼 쌤이 요거는 알파라고 하고 얘는 베타, 요거 감마라고 해볼게, 얘들아.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얘는 잘 봐. 이건 접하고 있어요. 요거 x는 알파에 접하고 있거든? 그럼 접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럼 얘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다는 소리일까? 우리 2차함수 접하고 있으면 무슨 제곱식 나와? 2차함수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 되지? 그것처럼 요것도 접하잖아? 그러면은 인수를 몇 개 갖고 있다? 2개 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는 그냥 지나가니까 1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차식이 1개, 2개, 3개, 4개니까 몇 개? 4개. 그래서 4차식. 그래서 얘들아, 요 절편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예진, 유진이가 위에 학년이 올라가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거라 가지고 요거를 기억을 꼭꼭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를 항상 제일 끝에 배우잖아. 중3 거도 그렇고. 그럼 되게 뭐 사소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오히려 표준형을 이용해서 식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를 더 많이 할 거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를 봐도 절편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214쪽에 다음 방정식에 그래프를 그려보랍니다. 그걸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야, 얘들아. y는 절대값 x제곱의 1이고요. 자, 얘들아,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자, 우리 전체 절대값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렸었어? 얘들아, 전체 절대값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 이거 뭐 먼저 하겠어? 안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근데 이런 건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리고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인수 정리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은 쌤이 요렇게 누구 그래프를 그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교점은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1이니까 그럼 이건 좋은 게 뭔지 알아? 대칭축까지도 금방 나와. 일단 대칭축 얼마겠어? 여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얘는 뭐 사실 이미 표준형이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또 절편 형태가.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랬지? 얘들아, 전체 절대값이면 쌤 그래프 어떻게 그리겠지? 접어? 올려요. 어디 있는 걸? x축? 밑에 있는 걸. 그치? 그래서 접어 올려요.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1번 그래프가 되고, 자, 2번. 2번은 선생님 제만 절대값이 있는데요. 쉽지만은 잘 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얘한테만 절대값 있느니 얘들아 얘도 절대값 갖고 있는 게 좋아. 근데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랑 같은 값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나면은 x에 무조건 절대값 씌워져있네. 그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얘들아? x에 절대값 다 씌워져 있어. 각각 x에. 그럼 이런 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볼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케이스야 얘들아. 이거 케이스야 쌤이. x에만 절대값 씌워놓은 거. 그럼 쌤이 어떻게 하랬냐면 y축에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랬어. y축 오른쪽이가 x 0 이상이거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려요. 오른쪽에서.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얘들아 2차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 응?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y절편은 3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으로 그리면. 이해했어?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x에만 절대값 있으면 요 이제 오른쪽에만 그린 걸 무슨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얘들아 요 그래프 그리는 기억을 해야 돼. 오늘 시험 넷비 절대값 그래프.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요게 이제 x의 절대값 쳐져 있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다 떼고 무슨 쪽에만 그리라고? 오른쪽에만 그려. 그거를 그려놓고 이제 왼쪽으로 데칼코마니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얘는 이제 y에만 절대값이네. y에만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쌤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벗겨. 그래서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근데 쌤이 절대값을 벗겼다는 거는 y가 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절대값을 벗긴 거거든?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쌤 이걸 일단 인수분해 해볼게. x 빼기 3, 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 그래프인데 자, y는 0 이상이니까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x축 위만 남겨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x축 위만 x축 위만 왜? 이게 y는 0이거든요 x축이. 그러니까 y는 0 이상이라는 거 위쪽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위에만 그려놓고 이 위에 그린 걸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대칭시켜주는 겁니다. 알겠어? 그게 y의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절대값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써봤고, 자, 그 밑에 것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전체 절대값,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해서 2차함수 하나 갖고 그래프를 3개를 그려보라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11-11번. 포물선 y는 2x제곱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꼭지점이 3,4일 때 실수 a, b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쌤이 가끔 속이 터질 때가 있는데, 자, 잘 봐. 너네 꼭지점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너네 뭐부터 해? 얘 무슨 형으로 바꿔? 표? 표정 바꾸지? 근데 니네 여기 문자가 어때? 너무 많지 않아? 그럼 쌤 안 할래. 쌤 안 하고 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얘들아 얘를 보고 표준형식을 세워. 근데 우리 2차원 계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얘를 보고 y는 2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전개를 해서 숫자를 맞춰보는 게 훨씬 편한 거지. 얘를 굳이 표준형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풀이도 유불리 한번 생각을 하세요. 얘를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18 더하기 4니까 22가 됩니다. 요거 보고 4a가 10이구나. a는 3이구나. 그지? 이렇게 하나 뭐.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거든요. 9, 2, 18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22가 돼야 돼. 그지? 그러면은 이 양을 하면 b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4가 0 되거든요. 그러면은 b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0이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3이 되겠네. 자, 이렇게 되고 2번은 이제 꼭지점이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위에 있으래.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를 해야 돼, 얘들아? 꼭지점을 알아내야 되니까 요 식을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2차항이랑 1차항까지만 보면 되지. 표준형 만들 때는. 그래서 요 2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붙여주시고 밖에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 있고 자, 그럼 요만큼 무슨 제곱식 돼? 완전 제곱식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괄호 x-a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제곱이니까 사라진다, 그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 자, 그럼 꼭지점이 a, 마이너스 4, 아니 b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우리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이 있다니까 거기 대입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다. 그럼 얘들아, 요걸 쌤이 한쪽으로 다 이항을 시키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들아, 요거 풀어야 돼. 너네 여기서 숫자 보이는 거 있어? 여기서 식 뭔가 보이는 거 있어. 인수분해는 안 되고, 얘들아 잘 봐봐. 뭔가 숫자가 있는데 5를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5를 나눠요. 어떻게 나눌까? 그치, 1 더하기 4로 나눠요. 얘를 1 더하기 4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이려면 얘들아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 소리야. 문제 많이 풀고 요렇게 무슨 제곱식 돼? 완전 제곱식 될 거고 요렇게 뭐 돼? 또 완전 제곱식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니까 이것도 뭐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 이것도 0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숫자 감각도 문제를 풀어야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11-12번 11-12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고 자,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 쌤 그래프를 여기 그려볼게, 쌤은. 자, 요렇게 줬고 대칭축이 1이라는 거죠. 자, 1번 부호를 줘서 안 합니다. a의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 4번은 4a-20 플러스 2b 플러스 C의 부호, 5번은 a 플러스 2b 플러스 4
자, 얘들아, 요거는 사실은 너네가 공수이 때문이 아니고 3학년 1학기 2차함수 문제 문제 푼다고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직접적으로 니네 이제 내신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자, 얘들아, A는 부호 찾기 쉽지. 위로 블록하네요. 그럼 A는 뭐 돼? 소야 이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수 있었냐면 C부터 찾을까? 그럼 C는 무슨 절편인데? Y 절편이잖아. 여기 있네, C는. 그러면은 X축보다 위에 있거든? 그럼 C도 뭐보다 크다는 거야. C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자, 얘들아, B 부호는 어떻게 찾는 거였어? B는 부호 뭐 보고 찾는 거였어? 축의 위치를 보고 찾죠? 축이 지금 무슨 쪽이야?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방향 어떻게 돼?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 오른쪽에 있을 때 반대.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 대칭축 찾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부호 찾는 거. 그럼 이제 4번, 5번이 남았는데, 얘들아. 그럼 니네가 음수, 양수 뭐 보고 얘 부호를 따질 수 있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럼 요거는 부호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거는 예진, 유진이한테 뭘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함수값 감탄하는 거야, 함수값. 알겠어? 그 다음에 요거를 fx라고 해볼게. 자, 존업을 fx라고 하면은 일단 잘 관찰해봐 또. 뭐 대입하면 요식 나오니? 저 x에다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그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 식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f-2인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인 거거든? 마이너스 2는 지금 여기래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얘는 문제없이 찾았는데 자, 또 5번이 문제거든?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거는 니네가 사실 뭘 생각하면 좋냐면은 상수항을 봐. 니네 사실 저기 x에 뭐 대입해도 c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면 안 되지 사실. 근데 얘 바뀌었지. 그럼 예지 유지가 뭘 해야 되냐면 요거를 c 앞에 있는 숫자로 묶어내셔야 돼. 4로. 그럼 얘는 4분의 1a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b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c 될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얘들아 이거 이제 또 뭐 대입했는 줄 알겠어? 맞아, 그게 2분의 1. 이거 뭐 보고 찾으면 되냐? b에 계속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b 옆에 있는 게 x니까 b 옆에 지금 얼마 있어? 2분의 1이거든. 그럼 2분의 1 대입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4f 2분의 1이네. 그지? 4f 2분의 1이 되고 그럼 2분의 1일 때 함수값을 보면 되는데 2분의 1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0이라는 중간에 또 올라가면 여기 있거든? 그럼 당연히 뭐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4도 양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어?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예진, 유진이한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요런 것들도 부호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뭐 내용인데? 중3까지 1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심화서에서 심화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 중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8번만 있으면 쉬는 시간이다. 좀만 집중해봐. 자, 다시 13번. 자, A가 음수, B가 양수, C가 양수일 때 다음 그래프는 아래 4개의 그래프 중 어느 것인가? 1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다음 2번 y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얘는 일단 A가 음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되고 위로 볼록 하나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우리가 A, B가 부호가 어때요?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무슨 쪽에 있어야 돼 우리가? 왼쪽. 다르면 그러니까 축이 Y축보다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 쌤 말을 애매하게 했다 그지? 그럼 Y축은 여기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C가 Y절편인데 0보다 커 작아? 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은 어디 있는 거야? 요거보다 밑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요거처럼 그래프가 생긴 게 몇 번이야 얘들아? 요거 이제 답이 돼서 4번이 돼 그지? 이건 정답이 4번이 될 거고 자, 그럼 이거 똑같이 하면은 C는 이제 양수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올라갈 거고 그럼 이제 C랑 B는 부호가 어때 얘들아? 또? C랑 B는 부호가 또? 같으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대칭축이 그래서 요렇게 있을 거고 Y축이 그 다음에 A가 Y절편인데 얘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X축은 이거보다 위에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또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게 몇 번 그래프다? 1번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 부호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중3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중3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얘들아 이제 이차함수 19 하는 거 이차함수 19 하는 거 해볼 건데 11-14번 축에 이 말을 왜 해주는지 알겠어? 축의 X축의 수직이가 사실 이제 너네가 알긴 힘들지 이거 왜 해주냐면 우리가 보는 포물선은 이런 포물선이지 근데 기하가서 다루는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하나 묻자 퀴즈 함수야 아니야? 요놈 함수 아니지 왜? 새로운 거 없는데 몇 개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잖아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보겠다는 거는 함수 관점보다 조금 더 기하적인 관점을 더 많이 보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기하에 들어가 있어요 요 포물선 자 나중에 그 기하를 배울 일이 있으면 이제 포물선이란 도형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거를 예진이 유진이가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2차 함수 보라는 소리고 X축이 수직이라는 거는 자 1번 세 점을 지난대 1,1 마이너스 1,9 0,3 자 얘들아 요렇게 세 점 지나면은 2차 함수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세 점을 지났을 때는 2차 함수식을 무슨 형을 기본으로 두고 푼다? 1번형을 얘는 기본으로 두고 풀어야 돼 얘들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0,3이 눈에 띄어 3이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이거든요. 그럼 C라 둘 필요 없지. 여기 그냥 3이라고 바꾸면 되지. 그럼 이제 문자 두개 점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거든? 그럼 대입해서 무슨 방정식 풀면 돼? 연립 방정식 풀면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B 더하기 3은 1이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9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하지 말고 이 상태로 바로 더하거나 빼버려. 알겠지? 자 여기 쌤 바로 더하면은 2A 더하기 6은 10이거든? 그럼 이게 4돼야 되니까 A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A는 2인 거 알 수 있죠. A는 2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은 2 더하기 3 하면 5 더하기 B가 1 돼야 되거든? 그럼 B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식은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이쁘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점 3개 줬을 때는 일반형으로 식을 세우는데 보통 y절편이 하나 끼어 있을 거야. 왜냐면은 문자 3개짜리의 연립방정식 풀이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y절편 하나 줄 거니까 그거를 감참을 잘 하시고 2번은 1,0이랑 4,0이랑 2,2를 지난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 잘 봐. 이? 요게 눈에 또 번쩍 띄어야 돼. y좌표가 얼마야?
y좌표가 0이지. 그럼 무슨 절편이라는 소리야 얘들아? x절편이라는 소리야. 아 이거 x축과의 교점이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뭘로 식을 세워야 되냐면은 인수 정리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x 빼기 1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4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x 빼기 4도 인수로 가지셔야 돼요. 근데 최고차는 몰라. a 해놓고 2,2 지나니까 대입을 하시면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2다 해서 계산을 하면 a는 마이너스 얼마나 나와? 1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얘도 2,0 4,0이니까 절편 좋네 x 절편 좋네 눈에 띄셔야 되고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랍니다. 그럼 이것도 식을 세워보면은 y는 최고차는 모르니까 a 두고 2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x 빼기 2 인수로 갖고 4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x 빼기 4 인수로 가자.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럼 여기가 2고 요거만 좀 맞아줄게. 여기가 4거든? 우리들은 대칭축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 그치 대칭축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꼭지점은 요놈 아니면 요놈일 텐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놈이에요. 얘는 그럼 우리가 뭐까지 할 수 있어? 아래로 블록 하나는 것까지 할 수 있고 그럼 3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을 넣으면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는 얼마 나온다? 2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2 쓰시면은 2차 함수식을 또 이구형할 수 있다. 그럼 니네 알겠어? 요렇게 주면은 굳이 이걸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대칭축이 뿅 튀어나오니까 그걸 표준형으로 고치고 있으면 미련한 거다. 우리는 여러모로 절편 이용한 식 많이 볼 거니까 잘 봐두시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한번 문제를 마저 풀어봅시다.